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전당대회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미국의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대선 후보의 선출을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바람잡이 연설자로 깡마른 흑인 상원 의원 한 명이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라는 본인 표현대로라면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관대한 미국에서는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이라크 전쟁을 놓고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설에서 미국 사회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국, 나머지를 매국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백인의 미국, 흑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다. 이 말에 미국은 전율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그 당시 아이팟이죠. MP3 플레이어의 1번 트랙은 한동안 항상 오바마의 그 연설이었습니다. 그 통합의 메시지를 낸 신출내기 상원 의원은 그 뒤로 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46세의 나이였습니다. 오바마가 외친 통합의 시발점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마지막 완성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많은 당권주자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글자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도 애국자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공동지갑론이나 경제적 공동체론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는 달리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기에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버락 오바마는 본인의 생소한 이름이 미국에서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대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굳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은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실 분이고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저 이준석, 만약에 여러분께서 당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탄핵에 대한 다른 생각과 공존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많은 주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제발 과거 속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구 경북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 그리고 돌풍의 진원지임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공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는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준석의 TK 연설은 케네디급도 아니고 오바마급도 안 되지만은 이준석다운 명연설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요. 이준석의 강구한 원칙을 지키면서 이준석은 세대를 넘어 정치를 지금 통합하고 있다 하는 것이 TK의 연설인데요. 이걸 보통 이런 걸 보고 이준석이가 TK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 이상입니다. 이준석의 이 연설은 과거 친이와 친박이 싸운 것 이후로 현재까지 14년 동안에 보수의 앙금을 풀고 통합하자 하는 명연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래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며 이준석이는 나경원에 비해서 주호영에 비해서 위대한 현직 정치인입니다. 이 연설을 보면은 뒤에 나경원과 주호영의 연설도 녹화를 해놨는데 너무 비교가 돼서 나경원과 주호영의 연설은 못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준석의 연설의 핵심이죠. 그죠? 내 손으로 탄생시킨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진박 친박에 의해서 무너지며 국정농단으로 촛불 탄핵에서 끌어들이는 것을 보고 나도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국정이 불능 상태로 빠지는 상태에서는 탄핵을 찬성할 수뿐이 없었다. 그 이후 탄핵 이후 박근혜 이명박의 재판을 보면서 공동지갑론 또는 경제적 공동체론, 묵시적 뇌물 같은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례적이라 분노했다.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까지 치열한 법리를 다퉜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을 찾아와서
문재인이가 그 잣대를 대었던 엄격한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과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 무슨 말입니까? 박근혜의 탄핵강을 넘고 문재인을 박근혜 이상으로 징벌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하며 TK의 울분과 분노를 잠시만 묻어두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 하고 말이죠. 그거 맞는 소리예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으로 하여금 박근혜, 이재용, 이명박에 대한 시해를 베풀게 하며 왜 우리가 문재인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문재인에게 사면을 해줘야 되는가? 참고 기다리자. 우리가 이기자. 그리고 징벌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안 하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 이준석의 정치적인 확고한 신념이고 원칙이고 TK 심장인 대구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죠?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윤석열이를 반대하는 일부들은 또는 윤석열을 앞으로 공격할 여권과 또는 국힘 내부는 박근혜를 갖다가 가혹하게 징벌을 하고 가혹하게 형사처벌한 이 윤석열에 대해서 말을 안 꺼낼 수 없죠. 그걸 미리 정리하면서 윤석열과 통합을 갖다가 지금 시도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주호영은 좀 뺍시다. 괜히 길어지니까. 여기서 나경원의 논리대로 윤석열을 갖다가 이준석이가 정치공학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통합시키는 지금 전제 조건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신념을 밝혔고, 그죠? 윤석열에게 길을 놓아준 게 되죠. 연설을 내가 한 3번 봤어요. 저는 솔직히 이 연설을 보면서 감동은 안 하지만 감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이준석 개인 머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크게 저술가들이나 시인들이나 또는 소설가들이 언론인들이 쓴 연설은 아니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주호영도 나오고 나경원도 나오는데 오히려 오늘 TK 연설을 보니까 주호영의 연설이 나경원보다 낫어요. 아니 나경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정말 이 정도뿐이 안 됐나 하는 식으로 제가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기 가서는 저 말, 저기 가서는 이 말, 또 여기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기존의 정치 몰입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가 표현하는 건 정치꾼들이 그대로 하는 걸 답습을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되죠? 요번에 당원 대표 선거를 보면서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이준석과 비교하면서 그동안 나경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아 우리가 저런 사람을 갖다가 이때까지 연호했나. 너무 실망을 주네요. 그 민주당 애들 보세요. 경북 가서는 경북을 칭찬하고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를 칭찬하고 부산 가서는 부산을 칭찬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 공약을 갖다가 쏟아내고 나중에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나경원은 꼭 그 꼴이에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 애들이 그냥 4.7 보선을 이기려고 문재인이가 그냥 쩝쩝대면서 들어가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김종인 씨가 해안일 해저 터널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덮어버린 거죠. 어제 나경원이 가서 가덕도 신공항을 자기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나경원은 어떻게 가덕도 신공항을 성사시켜요? 그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이죠. 이건 당대표 아니에요? 어제 이준석이 보세요. 부울경의 전력산업의 핵심지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전력이 핵심이에요. 전기, 전력이 핵심이라고요. 거기에 전력이 다 있잖아요. 부울경에. 원자력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겠다. 그거를 추진하겠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죠.
오늘 나경원이가 이겨와가지고 아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좀 점잖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하다 싶어요. 나경원이가 지금 아니 갑자기 왜 대구에다가 이건희 박물관, 삼성 박물관, 삼성 미술관을 갖다가 자기가 건립을 추진한다 그러죠? 그럼 서울 나서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몰입의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금 나경원에서 다 나와요. 지금 벌써 서울에서 말이죠. 대한항공 부지 송현동에다가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의 그 수십조짜리의 미술관이 왜 경북으로 가야 되죠? 나도 경북 사람이지만은 당연히 서울에 세워야죠. 세계적인 미술품, 그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중앙 집권이 서울이나 미국 같으면은 뉴욕 미술관 같은 데 세워야죠. 아니 이런 왜 뜬금없는 말을 갖고 나와? 그리고 박정희 공항을 자기가 말해 존 케네디 공항을 불허한 적이 있다. 왜 대구 신공항을, 대구 합동공항을, 대구 경북 그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을 하죠? 박정희 공항을 하려면은 인천국제공항을 갖다가 박정희 공항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글공항 같이. 그렇죠? 존 F 케네디 공항 같이. 뉴욕이 워싱턴보다 더 큰데 거의 사실상 수도인데, 경제 수도인데 그런 데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박정희 공항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울 김포공항을 갖다가 박정희 공항으로 다시 건축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를 이런 데다 팔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500만 원 년인가 월. 그 다음에 박정희 기념관은 병벌한 거 하나도 없고 김영삼 기념관은 지금 양두세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 아니 그래 이때까지 뭐 했냐고 이 사람아. 아 이거 하고 당대표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때까지 나경원이가 정치하는 20년 동안 뭐 했냐고. 박정희 기념관 하나 못 만들고. 아 이런 식으로 가서 지역 정서를 갖다 자극하는 이런 친구가 전국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국힘을 갖다가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또 박근혜 이명박을 이재용을 사명시키고 석방시키겠다. 이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의 사명권은 대통령뿐이 없어요. 나경원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이제 문재인의 임기 이제 8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냥 내비비 놔두면 돼요. 우리가 4년 넘게 그 수모를 당했는데 박정희, 이명박, 이재용이가 왜 이재용은 당장 사면시켜야 되죠? 아니 물론 다른 분들도 사면시켜야 되는데 이재용은 곧 사면될 것 같고 8.15 때 혹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되는 게 당하는 거죠. 사면을 당하면 정치적으로 당하는 거니까 대선 남겨놓고 환영할 이유 없어요. 그대로 우리는 문재인의 적개심을 갖다 품고 반드시 문재인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 마음대로 사면하고 석방시킨다 그러죠? 이거 그냥 정치 몰입이야. 되지도 않은 말을 자기의 영향력이 단 1도 못 거치는 말을 그냥 쏟아내는 거야. 그거 팀은 옛날부터 그랬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우리가 요구하지 말자. 근데 이재용 사면은 줄기차게 주장하죠. 그건 경제적인 문제니까. 아무리 그 묵시적 뇌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전철을 깔아주죠? 이명박 박근혜 그 장차관급이 300명이 달려 들어갔는데 우리는 3만 명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500년 이상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와가지고 정권 심판의 시금자는 자기다. 정권 심판 뭐 했는데? 총선 떨어져 서울시장 떨어져 4.15 총선 참패한 정권 심판인가 그게? 참패한 게? 또 야권 통합 어쩌고저쩌고 그래. 야권 통합의 오늘 강력한 연설은 이준석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내가 찬성할 수뿐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TK에서 이 갈등과 분열을 끊고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문재인을 칠 수 있고 윤석열과 다른 야권 주자들을 드릴 수 있다.
물론 유승민이도 포함되겠죠. 자강한 다음에 통합한 다음에 나경원이는 자강도 못해요. 통합도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이 뭐예요? 이준석이를 불신, 불공정, 개파로 분열 조작을 몰아붙이고 지역, 세대, 가치를 자기가 통합했다. 변화를 확장하겠다. 이거 주체는 누구죠 지금? 국민과 이준석이죠? 지역, 세대, 가치의 대통합, 확장. 왜 남의 말을 써먹죠? 그리고 2030과 6070의 중간이다. 그 망발이야, 망발. 나이 60인데, 뭐 나이가 다른 주자들 다 앞에는 자기가 중간에 있다 그래. 써먹을 그것뿐이 없나, 경원이는? 응? 이준석을 향해서 말이죠. 설익은 밥솥 뚜껑이다. 그걸 열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설익은 밥도 먹어봐야 되겠죠? 뚜껑 얘기를 전에 설익었는지 안 설익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 전개밥솥은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과거에 우리 가마솥 밥솥을 열어보고야 알죠? 그리고 노련한 사람들은 그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겠죠? 가마솥 밥솥 열기 전에. 비유를 해도 말이야. 너무너무 맹점이 많아. 왜 이준석이가 설익었죠? 왜 30대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죠? 왜 미래 세력을 우리가 옹이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참 이거 망언인데 아니 당대표 선거를 재미로 한다. 놀이로 한다. 이준석한테 이런 공격을 해요? 이준석이 오늘 연설 봤죠? 이준석이 지금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아주 명징해요. 이런 걸 클리어 앤 디스팅크타 그러라 그런 거예요. 클리어 앤 디스팅크트. 간단명료해 이준석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구기득권 세력에서 보수가 못 내놨다는 거예요. 말만 주주리 달고 말 장난이 나고. 아니 왜 이준석의 이 대권 문재인 정권 타도가 왜 이게 놀이가 되고 재미가 되고 왜 2030의 확장과 2030의 확장을 거쳐서 6070의 화합이 왜 이게 재미가 되고 놀이가 되죠? 왜 이렇게 말을 하죠? 나경원이는? 이러면서 자기한테 전략적 투표를 해달래. 국민들은 지금 이준석으로 전략적 투표, 문재인 물리치기인 전략적 투표, 차차기 대통령은 이준석이라는 전략적 투표가 시작이 되고 끝났어요. 이 게임은. 나경원이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 경기에서 난 어떤 연설을 할지 그냥 조마조마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영상 올렸죠. 이준석이야 나경원의 트리플로 앞서가기 시작해요. 트리플로. 3배, 4배로 앞서가기 시작한다고. 그만둬야 돼요. 나경원은 여기서. 4명의 후보가 다 합해봐야 이준석이에 3분의 2가 안 됩니다. 서울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지금 보수 통합과 보수 재건을 분열 획책하는 것은 나경원이에요. 주호영보다 더하다고 지금 보면은. 아니 무슨 그런 알량한 자존심으로 말이야. 이 비상한 시국과 이 웅대한 웅비를 갖다가 웅비의 날개짓을 갖다가 그렇게 닭이 쪼듯이 쪼고 있나? 나경원이 지금 닭처럼 될 거예요. 잘못하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